78페이지 1번부터 다시 20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니켈 황동. 이 니켈이 들어가면은요, 이 탈색 효과가 굉장히 우수해서 색을 은색, 백색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니켈 황동을, 특히 황동에 니켈이 조금 들어가서 은색을 띠기 때문에 이걸 니켈 실버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만들었는데 은색을 띈다 해서 젊은 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옳은 것은입니다. 이건 뭐 아연 30% 이상 되면은 뭐 가나는 니켈 황동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 니켈 황동은 양은 또는 양백이라고 합니다. 이때 양은 동양 서양할 때 쓰지만 서양이라는 의미예요. 서양에서 만들었는데 은색을 띈다. 서양에서 만들었는데 백색을 띈다. 그래서 그 양은 또는 양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켈 황동은 니켈 실버, 젊은 실버, 양은 양백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밑에 니켈 황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 양백이죠. 구리에 니켈 16 내지 20% 정도 함유하고요. 아연도 15 내지 한 35% 정도 함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리와 니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은백색 구리의 합금인데 이건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기계적 성질, 내식성, 내열성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 재료로 쓰이고요. 전기장 온도 계수가 작아서 전류 조정 저항체로 쓰이고요. 그리고 바이메탈 두 가지 금속을 연결해서 온도 제거나 이렇게 할 때 바이메탈용으로도 쓰입니다. 예로부터 식기, 장식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만들어진 배경을 제가 한번 분석해 보니까요. 2차 대전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독일하고 유럽 전쟁을 쳐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심지어 노르망디 상륙 작전 할 때 거기에 100만 명 이상이 거기에 전투에 참가됐고요. 그 전에도 독일이 기갑군이 강해가지고 프랑스 북쪽 대서양 해안에 영국군이 그때는 프랑스가 점령당하고 영국군이 들어와 있는데 독일 기갑 부대가 굉장히 기습을 하니까 영국군하고 프랑스군 40몇만 명인데 이걸 영국으로 철수하는데 어쨌든 몇 수십만 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2차 대전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군인이 동원됐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야전에서 싸우면은 밥을 가볍게 음식물 같은 거 담아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양은 이게 가벼워요. 거기에 식기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니켈 황도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 알아주시고, 구조용 특수광 중 크롬 몰리브덴 합금강에서 몰리브덴, 이 몰리브덴은 이 뭐냐면 니켈이나 크롬이 들어간 구조용 강은요, 담금질을 안 해도 경도가 굉장히 높아요. 너무 높으니까 이걸 뜨임을 해가지고 높은 경도는 조금 낮추고, 뜨임이라는 거는 인성 질긴 성질을 부여하는 건데, 이 강에서는 이상하게 니켈 크롬 강이나 이런 데서는 뜨임을 하면은 오히려 뜨임 매짐이 일어나더라고요. 깨지는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그게 다른 열 처리에서도 그 온도 구간을 급격히 피하면 되는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몰리브덴을 넣으니까 뜨임 매짐이 방지가 되더라. 그래서 몰리브덴은 뜨임 매짐을 방지하는 문수입니다. 주철을 60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가열 냉각을 반복하면 주철이 성장한다. 성장 원인으로 옳은 것은 뭐냐면 주철이 성장한다는 거, 주철에 특히 이게 Fe3C가 대표는 시멘타이트. 시멘타이트가 우리 뭐냐면은 Fe3C입니다. Fe3C. 요 시멘타이트 있죠? Fe3C입니다. 여기에요. 주철에 시멘타이트가 있는데 이게 본래는 높은 온도에서 녹는데 이게 불안정해요.
그래서 1150도 이 정도 되면 분해가 돼버려요. 분해. 그러니까 Fe3C는 한 조직 혼합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분해가 되면 3Fe 플러스 C가 되죠. 그래서 부피가 평창합니다. 시멘타이트, 이걸 흑연화라고 합니다. 3Fe는 철로 들어가고 요게 C가 흑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흑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멘타이트 흑연화로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균열 가열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A4 변태는 순처리 동소 변태입니다. A4 변태 시 주처리 부피 팽창으로 발생하는 건 관계없습니다. 니켈 산화 팽창으로 발생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자, 주철 성장을 한번 봅시다. 이 금속간 화합물 Fe3C 또는 시멘타이트인데 이게 흑연화 반응을 합니다. 흑연화 반응에서 많이 발생하고 불균일한 가열입니다. 균일한 가열, 불균일한 가열로 팽창하고 흡수가스에 의한 팽창.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불균일한 가열로 이래 이제 주철 이게 성장하고 흡수가스에 의해서 또 팽창하고 그 다음에 SiFEC는 이 주철 성장을 촉진합니다. SiFEC는 주철 성장을 촉진하고요. PMN이 이제 이걸 억제합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알아주세요. 자, 공구강은 그 자체가 단단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초경, 경도 굉장히 높은 것을 초경합금이라고 합니다. 공구 초경합금. 이거는 뭐로 말하면 소결합금을 합니다. 소결이라는 것은 그 텅스텐이나 이런 금속들을 녹여서 하는 게 아니고 덩어리를 깨가 가루 상태로 이제 결합한 거예요. 소결을 내가 열을 가해서. 이 재료는 가공선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건 굉장히 높은 온도까지 경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공구초경합금은 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소결합금이라고 합니다. 소결합금. 녹여서 제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없는 것은 했으면 TIC, 이건 TIC는 탄화 타이타늄입니다. 탄화 텅스텐 WC, 탄화 티탄, 탄화 탄탈륨, TAC 이런 것들과 탄화물 같은 탄화물을 고온에서 소결하여 제조한 공구강입니다. 이 금속 원소에 탄소가 다 결합된 건데 이게 고온에서 소결하여 제조한 공구강입니다. 소결합금입니다. 라우타르 우리 많이 다뤘잖아요. 알구시라, 피스톤입니다. 알구시라.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많이 소개했습니다. 알구시라, 라우타르. 이제 자동차 피스톤용 내연기관 같은 데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9페이지 7번. 담금질 열처리 보완을 위한 강 서브제로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탄수강을 있잖아요. 물이라는 거는 보통 이게 뭐 0도 이상이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담금질을 했다 해서 완전히 마텐자이트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스테나이트가 마텐자이트로 되기 전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잔류 오스테나이트라고 합니다. 이 잔류 오스테나이트를 남겨두면은 이게 공구강 같은 거 만들었을 때 쓰면은 실내 온도에서 그대로 두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거기에서 그 마텐자이트가 이렇게 이제 오스테나이트로 변화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강도나 경도가 일정해지지 않습니다. 들쭉날쭉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공구강으로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예 잔류 오스테나이트를 없애버리려면은 그냥 물에서처럼 냉각하게는 안 되고 0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로 냉각을 시켜야 된다. 그게 서브제로 처리. 여기에서는 뭐냐면 심냉 처리라고 해요. 심냉 처리 또는 심냉 처리 0.5 처리라고 합니다. 요거 여러분 이제 한자가 좀 어렵죠. 심냉이라는 것은 냉각을 굉장히 아주 낮게 한다. 심대하게 심냉입니다. 0.5, 0도보다 훨씬 낮은 데로 한다. 이걸 0.5 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브제로 심냉 처리는 잔류 오스테나이트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잔류 오스테나이트를 마텐자이트 여기를 해주는 게 좋겠네요. 잔류 오스테나이트를 마텐자이트화 하는 겁니다. 잔류 오스테나이트를 마텐자이트화. 자, 잔류 오스테나이트를 마텐자이트화하는 열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냥 잔류 오스테나이트 있는 걸 두면 뭐가 일어나냐면 경련 변화가 일어난다. 경련 변화. 시큘러 체인지라고 하는데 재료 성질이 시간 경과와 함께 서서히 변하는 것입니다. 보통 뭐가 변하느냐? 경도가 변하고 형태와 치수가 변해버립니다. 그럼 이게 공구강으로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정밀기기는 경련 변화에 의해 정밀도가 불량해집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서브제로 처리, 심냉 처리, 0.5 처리 다 같은 말인데 해야 됩니다. 자, 이 설명을 틀린 것은 했습니다. 담금질 후 잔류 오스테나이트를 마텐자이트를 모두 변태한다. 맞습니다. 냉각제는 여기에 드라이 아이스, 알코올, 액체 질소 이는 굉장히 낮은 온도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체 질소 같은 것도 뭐 굉장히 낮은 온도, 액체 수소 같은 거는 적어도 한 200m까지 이제 마이너스 그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냉각제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게이지, 베어링 및 정밀 금형에서 경련 변화를 방지한다. 맞습니다. 근데 라가 왜 틀렸느냐 하면은 담금질환 후 실내 온도, 실온이 실내 온도입니다. 장시간 방치하면 안 되는데 바로 처리를 해야 더 효과적입니다. 이거는 라번이 틀렸습니다. 9번 마그네슘 주물 합금 용이할 때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렇습니다. 주물 조각을 사용할 때는 모래를 투입한다. 요즘 또 여러분 이런 특수 재료를 할 때 모래 투입하지를 않습니다. 주조 조직 미세화를 위하여 적절한 용탕 온도를 유지한다. 맞지요? 수소 가스 흡수하기 쉬우므로 탈가스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수소 가스가 들어오면 이게 온도가 올라가거나 이러면 잘못하면 폭발하고 그럽니다. 고온에서 취급할 때 이거 또 나오네요. 산화와 연소가 잘 되므로 산화 방지책이 필요합니다. 자, 마그네슘 알루미늄 주물 합금. 한번 읽어봅시다. 합금 인장도 알루미늄 6%일 때 최대이며 연심률, 단면 수축률은 알루미늄 4%일 때 최대입니다. 기계적 성질은 알루미늄 함량이 4, 6%일 때 가장 우수하다. 비중이 마그네슘 합금 중 가장 작고 용해 주조, 단조가 쉬워 균일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 아연, 지르코늄 주물 합금은 여기에서 인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르코늄을 첨가한 겁니다. 그래서 지르코늄 첨가하면 결정림 미세화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연, 세리움, 토리움을 포함한 합금계입니다. 자,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 유사합금인 JK61A는 실용 주물용 합금 중에서 가장 큰 비강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비중에 비해서 강도가 큰 걸 말합니다. 이 비강도가 높은 것은 이렇게 마그네슘이나 마그네슘 합금이 비중이 1.74잖아요. 비중이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이 마그네슘으로 합금을 하면 굉장히 강도가 높아요. 여러분 항공기 봅시다. 두랄루민이죠. 알구마망두 그 마그네슘하고 알루미늄하고 더 비중이 낮아요. 근데 이게 큰 비중에 비해서 높은 강도로 갔습니다. 우리 비행기 재료가 비중이 낮은데 강도가 높으니까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됩니다. 자, 80페이지 11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보기의 성질을 갖춘 공구용 합금 강인 것은 였습니다. HRC 이거 여러분 꼭 알아둬야 됩니다. 열 처리하고 할 때는 반드시 로크웰 경도
로쿠엘 경도를 HR이랍니다. C는 로쿠엘 경도는 그 재료의 경도에 따라서 이렇게 그 스케일, 그 누르는 압입자의 그 시험하지는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단단한 거일 때는 열 처리할 때는 단단하기 때문에 HRC 스케일을 쓰고요. 55 이상의 경도를 갖습니다. 이건 굉장히 높아요. 팽창 계수가 보통 강보다 작아야 됩니다. 작다. 그 다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수 변화가 없을 거야. 담금질의 변형이나 담금질 준열이 없을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은 공구용 합금강 중에서도 게이지용 강입니다. 공구용 합금강 중에서도 게이지용 강입니다. 게이지용 강, 공업 게이지를 만드는 데 쓰는 강이며 단단하고 녹슬지 않고 틀어지지 않는 고크롬 강 및 고탄소 강, 고탄소 강이 주로 사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내식성 알루미늄 합금. 알루미늄은 참 합금으로 주물을 만들거나 이런 많이 하는데 내식성 알루미늄 합금에 속하지 않는 재료인 것은 하이드로날륨은 알마하, 여기 나왔네.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이 하이드로날륨이죠. 알마하 내식성,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알마하 내식성. 내식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알클레드는 뭐냐면 다른 금속 표면에다가 알루미늄을 입힌 합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식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알드리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에사의 합금입니다. 이거 전부 다 내식성이 높은데 하스텔로이는 아닙니다. 중요 성분이 니켈입니다. 하스텔로이는 A, B, B2, B3, C가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합금이 하스텔로이 B입니다. 그리고 몰리브덴 약 30%, 철 5% 포함된 함유 합금입니다. 알루미늄 합금이 아닙니다. 15번 2500도 이상의 고용융점을 가지는 금속 원소가 아닌 것은 해놨습니다. 여기에 다 그 용융 온도를 나타났으니까 요건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 대표적인 청동 합금 원소인 것은 구리 플러스 주석입니다. 이건 좁은 의미의 청동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청동은 황동 이외의 모든 구리 합금을 청동이라 한다는 것도 몇 번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1페이지 17번 아래의 도면 양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내용을 기술한 것은 A. 도면에 반드시 마련해야 할 사항에는 윤곽선 중심마크 표제란 등이 있다. 이거 맞습니다. B. 표제란을 그릴 때는 도면의 오른쪽 맨 아래 설치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표제란에 도면 번호, 도명, 척도, 투상법, 작성 연월일, 제도자, 여기서는 제도자, 이렇게 하시면 제도자 이름입니다. 등을 기입한다. 요거 이제 C번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 B, C가 모두 해당합니다. A, B, C가 모두 해당합니다. 모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조건에서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은 금속은 요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02에서 이거는 필요가 없는데 여기는 02라는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전기 전도율 순서 이렇게 해두면 좋겠습니다. 이 보기에서 이 말입니다. 몰리브덴, 철, 크롬, 나빔, 이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금속 원소가 많은데 우리 금속 원소의 전기 전도율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요런 문제를 냈다는 거는 상당히 좀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우리가 다 기억을 합니까? 절대 다 기억 못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는 맞출 수 있고, 원래는 제가 출제위원이라면 밑에처럼 내겠어요. 제일 높은 게 은, 구리, 금, 알루미늄이거든요. 요 4개 중에서 하면은 그거는
일리가 있습니다. 이건 금속의 그 많은 수십 가지 중에서 이렇게 중간에서 내버리면 여러분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런 건 이런 식으로 알아두세요. 아, 철이나 크롬이나 납보다는 몰리브덴이 제일 높구나. 그 다음 철은 크롬이나 납보다 높구나. 그런 정도는 알아두세요. 19번 아래 그림의 지시기호 의미에 해당하는 것은 제거 가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표면 거칠기 기호 표기 및 가공 방법입니다. 매끄러운 생지라는 것은 뭐냐면 본래 원료, 본래 면을 생지라고 합니다. 우리 여자들 화장 안 하는 얼굴을 생얼이라고 많이 그러죠. 요거는 그런 뜻입니다. 다듬질 구에서는 이런 표시를 하는데 옛날식 요즘은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이거는 매끄럽기 때문에 다듬질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거친 다듬질은 하나만 하면 되는데 여기 구기호랍니다. W로 해놓으면 요건 거친 다듬질. 그 다음에 보통 중다듬질은 X, 쌍다듬질은 Y입니다. 쌍다듬질은 엄밀히 두 개로 나누는데 절삭다듬면 또는 당금질, 경질, 크롬, 도금, 연마 다듬질면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쌍다듬질은 Y라고요. 진짜 정밀 다듬질은 Z로 합니다. 그리고 옛날 기호로는 이렇게 삼각형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된다. 가공 방법 적용 범위는 여기에 있으니까 여러분 시간 되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21번 중심선, 피치선 표시할 수 있는 선은 이것도 몇 번 나왔죠. 가는 1.쇠선이다. 0.1 내지 0.25mm고 중심선, 절단선, 기준선, 피치선에 사용한다. 자, 여기까지를 이제 20강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0강 수업 저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